많은 분들이 이거는 최소 5년에서 10년간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각도는 좀 앞으로 안 만해지겠지만 계속 우상향을 타는 그런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죠. 이런 변동성이 있는 사이클이 아니라 굉장히 일관되게 자,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여쭤보려고 하는데 AI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의 스마트폰이나 PC 사이클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좀 차이점을 가질까요? 과거의 PC랑 스마트폰은 옛날에 아마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뭐 갤럭시 뭐 이렇게 숫자가 딱 있으면 나는 홀수 시리즈만 계속 사게 되거나 짝수 시리즈만 사게 되는 게 교체 주기가 2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반짝 팔리고 나면 또 한 1년 정도 사이클이 죽었다가 다음 2년 만에 새로운 버전의 어떤 그 기기가 디바이스가 등장하면 또 올라가고 2년 주기도 텀이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 지금 잘 기억해 보시면 AI는 지금 3년째 그냥 계속 고거든요. 중간에 물론 노이즈가 있었지만 제 기억하기로는 2023년도부터 지금 3년째 계속 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는 최소 5년에서 10년간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PC나 스마트폰은 한마디로 B2C예요. 제조한 거를 소비자한테 직접 소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거의 B2B거든요. AI 관련된 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물론 개인도 뭐 LLM 모델 쓰겠지만 그 용량이라든가 사용처의 대부분은 사실은 기업용이거나 어떤 관적인 어떤 내용들에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최종 엔드 유저의 비중이 어디가 더 많은가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과거 2년 주기로 반복되던 반도체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이 AI 기술로 인해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분석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제가 표현 드렸는데 AI가 한 3년 전부터 AI 그랬는데 계속 누적돼가지고 AI의 어떤 지금 많은 기업들도 좀 일부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너네 계속 이렇게 작년보다 더 많이 뭐 그런 장비라든가 칩이라든가 이런 거 사는데 지출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괜찮으니까 심지어 뭐 차입을 해서라도 더 내가 먼저 가져오겠다 이런 이제 생리와 경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게 2년 만에 사이클이 끝나거나 끝나는 이런 단기 사이클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HBM은 HBM대로 쇼티지고 일반 레거시 디램들은 디램대로 쇼티지라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빅테크들이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장기 계약을 요구하거든요. 3년에서 5년 정도 우리한테 그냥 도매금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일반 디램 벌써 내년도 생산분야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72% 벌써 계약을 해버렸어요. 나머지 그 20-30%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캐파가 늘려면 28년도 이슈가 돼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제가 봐선 일반 디램의 쇼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AI가 무슨 사이클 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늘 평탄하게 각도는 좀 앞으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보다는 조금 완만해지겠지만 계속 우상향을 타는 그런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죠. 이런 변동성이 있는 사이클이 아니라 굉장히 일관되게 낮은 각도로 우상향하는 그런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도 높고 생활비 부담이 커졌는데요. 이때 챙긴 지원금이 큰 도움 돼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약정 진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부터 카드 캐시백까지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인 거 아시나요? 이게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인데 약정이 끝나도 본사에선 안 알려주니 놓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정당 전화 한 통이면 설치당해 현금 입금되니까 너무 편한데요. 거기다 업계 유일 통신사 8곳 비교해 최저요금에 지원금 최고가 보장제까지 있어 혜택도 믿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놓치고 있던 지원금 챙겨보세요. 자, 메모리 공급금 부족 현상이 단순한 사이클이 아닌 AI 발전에 따른 구조적 변화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전략 가치는 어떻게 재평가되어야 될까요, 이제? 뭐 이 시간 초반에도 약간의 분노성을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영상 안 보신 분들 많을 테니까요. 네, 그렇시군요.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뭐 2위 달초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1분기 손익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빅테크에서 4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57조 정도 찍은 게 그 앞서는 회사들 몇 개가 있긴 한데 4번째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한 12번째거든요. 그만큼 빅테크나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보면 평가를 좀 훨씬 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삼성전자 지금 올해 높게 보는 쪽은 한 300조 이상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한 250조 이상 보고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이번에 다음번 2분기 영업이익 기대치가 한 68조 정도 돼요. 예, 그냥 뭐 이게 숫자가 우리가 아주 쉽게 불러대고 있지만 작년도에 47조 벌던 회사입니다. 이번에 1분기에 37조 나오지 않았나요? 37조인데 걔네들 이제 성과급 이슈를 뭐 감안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또 5조나 되더라고요. 영업이익 실제 42조가 나왔는데 일회성 비용으로 5조를 떨구니까 이제 밖으로는 37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업계에서 아시는 분들은 이거 40조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2분기에는 더 많이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89조, 하이닉스 68조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3분기에는 삼성전자 100조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재평가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지금 AI에 대한 어떤 수요가 갑자기 급감하거나 AI가 무서워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AI를 뭐 진저리 낸다든지 저 멀리 그냥 경시한다든지 이런 현상만 없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왜 누군가 이렇게 도화선을 붙여가지고 지금 뜨거 이렇게 빨리 가게 안 만드느냐 이런 거에 대한 조바심이 오히려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용 디램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는 높은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런 겁니다. 지금 분기나 월별로 하던 공급 계약을 최소한 2년 내지 한 4, 5년까지 늘린다고 하면 장기 공급 계약. 네, 그러면 이를테면 작년도에 10,000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 한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5년을 계약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다만 7, 8만 원 수준으로 5년을 계약할 가능성이 높죠. 이게 뭐 2, 3만 원으로 5년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크는 뭐 올해나 내년 사이에 단가가 제일 높으니까 제일 좋을 수는 있어도 감익이 돼도 우리가 우려하는 사이클이 만약 망가져가지고 뭐 정말 300조 벌다가 그 다음에 50조 벌고 이런 상황은 안 나올 거고 다음으로도 300조 다음에 250조 뭐 이 정도씩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간다? 이런 전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말도 안 되는 수치죠. 72%라는 경이로운 수치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이러한 고수익 구조는 향후 6개월 뒤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72%는 어디다 비교를 해야 될까 싶습니다. 사실 완전 독점일 때만 가능한 이익률이겠죠. 왜냐면 너 아니면 못하니까 부르는 대로 그냥 쳐줄게 이렇게 나올 때나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이닉스가 해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보는데, 근데 아마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유일 공급처가 아니라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일단 먼저 양산을 시작해서 자리를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하이닉스는 HBM4에 대한 양산 소식이 아직도 없거든요. 한 분기 정도 조금 딜레이 됐다는 얘기가 최근에 있긴 했는데 양산 소식이 잘 들려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새롭게 이제 뭐 아키텍처를 짜가지고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더라도 약간 선점 효과는 좀 많이 퇴색이 된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단일 공급이 아니라 약간 비딩을 해가지고서 경쟁을 붙인다고 하면 단가는 아무래도 희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마 50%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한 60%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60%라도 좀 장기간 지속되면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겠죠?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에는 충분히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캐파를 늘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용인 쪽이나 또 삼성에서 뭐 평택이나 이런 데 라인 늘리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아마 기다리는데 못 받은 그런 수요처까지 커버를 하게 된다고 하면 단가가 조금 내려가도 양으로다가 조금 더 승부를 하게 되면 전체 매출단이나 뭐 순이익단이나 영업이익단에는 큰 훼손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노무라 증권에서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234만 원 파악 제시했습니다. 뭐 작년부터 노무라 증권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목표 주가 가장 세게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불러주니까 좋긴 좋은데, 근데 뭐 냉정하게 보면 제가 솔직히 노무라 증권 창구로 해서 하이닉스 사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저렇게 많이 불러대는데 왜 안 살까? 사고 싶을 텐데 분명히. 지금 뭐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280조예요. 노무라 증권이 제시한 게. 근데 내년도는 심지어
380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이제 800조 정도 내외잖아요. 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거의 400조 버는데 영업이익 기준이지만 PER 단위 뭐 3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이걸 어떻게 탐을 안 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뭐 최근에 하이닉스 쪽으로도 그런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 감안해서 영업이익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차적으로 굉장히 점프하는 그런 연도가 1, 2년은 최소한 지속된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234만 원까지 제시를 한 것 같고요. 제발 그런 가격까지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정도도 충분히 좋았어. 사실 뭐 하이닉스 잘 아시겠지만 6월에서 7월 사이에 ADR이 미국에 상장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평가가 사실 마이크론급 정도만큼이라도 받으면 지금 가격보다 거의 더블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태원 회장도 한 서너 달 전에 장기적으로 하이닉스 시총은 2,000조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 네, 사실 지금 아직 800조이기 때문에 한 1.5배 더 가야 됩니다. 지금 주가로 봐서는 그러면 얼마 가야 되느냐? 사실 저 200만 원 부른 것도 어떻게 보면 착하게 부른 거예요. 300 정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자, 그럼 반면 삼성전자는 노조 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디램 및 랜드 공급망과 반도체 가격에 미칠 타격은 어느 정도고 하이닉스에 비해서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단적으로 최근에 그 이슈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어떤 그 단체 행동 비슷한 게 한번 있다고 보니까 그 다음날 바로 기사가 뭐였냐면 야근일 특별 작업을 안 해가지고 그날 생산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측에서도 최소한 5%의 인력이라도 나가서 뭘 해라 이제 이런 식의 읍소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노조에서 그 정해놓은 날짜가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예요. 약 18일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물론 조금 뭐 크게 불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맨날 지난번같이럼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일을 안 하면 하루에 1조 손실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재가동하면서도 이게 뭐 바로 그냥 전기 꽂으면 라인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서서히 어떤 작업들 하는데도 며칠 걸릴 거라고 보면 거의 지금 회사 추산대로 보면 한 30조 정도 손실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올해 예상되는 거에 한 10분의 1쯤은 좀 줄어들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많은 그런 노조와 관련된 행동 이후에 결론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예정만큼 안 하고 그거의 3분의 1이나 반쯤 하다가 극적 타결 이러면서 대부분 끝나요. 근데 극적 타결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사측에서 제시한 것과 노조에서 제시한 거의 중간 단계 정도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걸 지켜보고 있는 하이닉스 노조가 가만히 있느냐? 왜 쟤네가 더 받지? 우린 11%로 했는데 15% 주장했다가 약 13%로 만약 한다. 그럼 하이닉스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겠죠. 또 우리도 이만큼 줘. 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더 높게 부르는 곳은 현대차가 지금 30%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사정이 있는 것들은 그네들만의 어떤 상황인 것도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는 것도 감안해야 되겠는데 적어도 이제 증권학적으로만 보면은 이런 이슈가 이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파업이 일어나면 단가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덜 되는데 가격이 그냥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양을 댈 수가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도 사실은 큰 뭐 메릿이 더 생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장기화되면 또 최근에 인텔이 살아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급선 뭐 이런 원하는 게 미국이나 마이크론이나 인텔 같은 데나 이런 쪽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동될 가능성도 있는 우려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조금 경계해야 될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뭐 40만 원이라든가 SK하이닉스 234만 원 이제 목표 주가 파격적으로 제시한 거에 대해서 일각에서 목표가 또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바탕으로 봤을 때 대표님은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진 않으시겠네요. 목표가를 과감하게 불렀으니까 분명히 예전보다 많이 세게 부른 건 맞기 때문에 뭐 그게 인플레라고 하면 굳이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인플레 시대입니다. 지금 뭐 물가도 하염없이 올라가고 그쵸. 유가도 올라가는데 주가의 어떤 궤적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예전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 6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목표가가 8만 원이었어요. 근데 8만 원에 근접하니까 10만 원으로 올리더라고요.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9만 원대도 오니까 이제 12만 원. 이렇게 감질나게 계속 올릴 때마다 2, 3만 원씩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계속 그러면 근접하면 팔라는 소리야. 뭐,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또 올리고 이러는데 아싸리, 예, 아싸리라는 표현이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뭐 20만 원 하고 있는데 40만 원 불러놓고 그냥 여유 있게 좀 가보자 이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럼 20만 원 하고 있는데 24만 원이 목표가에 그러면 23만 원 넘으면 팔라는 소리야? 그러고 나서 또 28만 원, 30만 원 목표가 또 올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건 무슨 상황이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우선주인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고 지주에서는 SK 스퀘어도 있는데 뭘 사기를 추천하시나요? 뭐 가장 싼 거는 뭐 연기금이 안 산다 그래도 어차피 갈 길은 또 수급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저는 뭐 밸류 차원에서는 가장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갈 확률과 폭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뭐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좋게 보지만 SK하이닉스에 더 좋게 본다가 더 정확한 의미겠죠? 뭐 만약 1억이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냐 물어보시면 약 한 8대2 정도의 비율로다가 컴바인을 해가지고 사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기 때문인 건가요? 차라리 깔끔하게 뭐 다른 시황산업이나 이런 거 없이 오직 지금 주도하는 건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이 물론 이번에 엄청난 실적을 냈지만 이번에 다른 분야들은 합쳐서 몇 조 안 돼요. 뭐 뭐 가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뭐 그 폰 부분 쪽도 네. 물론 성과를 냈는데 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곁다리로 하는 게 더 좋아 지금 이런 입장은 원래 아닌 회사고 그냥 오롯이 뭐 HBM을 위주로 해서 반도체 쪽으로 승부를 보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뭐 근본적인 쇼티지가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좀 명쾌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원래대로 치면 그냥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뭐 도통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길 종목은 없죠. 그렇죠. 예, 다 비싼데 그래도 한 2, 3년 전에 네.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 이번에 작년 여름부터 터져서 다행이지 작년 초만 하더라도 각 소부장들한테 공문 보내가지고 캐파 이제 늘리지 않을 거니까 좀 덜 만들어 이렇게 지금 요구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막 전세가 완전 역전돼가지고 빨리 만들어 또 거의 다 무인화로 만들어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몇몇 개의 기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평택이라든가 온양까지 캐파를 지금 늘리면서 소부장들이 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테스라든가 DI 같은 경우는 벌써 뭐 1000억대 수주도 받았고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도 시메스인가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부터 그 테스트 장비 관련된 사업을 양수받는 그런 곳까지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소부장들은 물론 밸류에이션 갖고만 보면은 아쉽지만 어쨌든 그전 성과보다는 충분히 일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올라갑니다. 오히려 뭐 요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막 태양광 이슈까지 붙어갖고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 기대보다 안 나왔다 그래갖고 엊그저께 좀 꿀렁대긴 했지만 올해 약세를 안 가더라고. 어차피 1분기는 그럴 줄 알았었고 2분기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면 이걸 다시 모멘텀으로 생각해서 금방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에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항상 밸류로 보면 아쉽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훨씬 싸 보이는 효과는 있는데 싸다고 이것만 사야 돼 이런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몇십 년 궤적을 보면 항상 예전에 한때 한 5년 전쯤에 카카오랑 네이버가 천하에 없이 올라갈 때는 걔네들 퍼가 100이었어요. 근데도 그때 한때는 리포트가 뭐였냐면 걔네들 두 개 합쳐가지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뛰어넘는다 이런 리포트가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좀 부러졌죠. 정부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거 이후에 좀 부러졌는데 어쨌든 올라갈 때는 멀티플에 대해서 사실 구애받지 않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아까 계속 얘기 드린 게 삼성전자가 왜 저렇게 잘 버는데 못 갈까요라는 걸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심각하게 여기고 이게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뒤로 하고 훨씬 더 못 벌지만 얘가 더 이쁜데 이렇게
옥동자 같은 뭐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훨씬 강하게 붙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럼 AI 반도체 하드웨어 고점 징조나 신호는 뭘까요? 언제 팔아야 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점 언제 찍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요새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가니까 저도 최근에 PC 하나 이렇게 조립하려고 알아보는데 그냥 쓸만하면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북 요새 쓸만한 거 500만 원이에요. 예전보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걸 살까 말까 그러다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정도까지 가격이 비싸지면 그거는 칩 인플레이션을 통한 전방 산업의 수요 약화를 만드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구매 포기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갈 때 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꼭지 쳤는데 이런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까지 많이 좀 캐파를 늘려서 28년도 초반이면 좀 캐파가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때쯤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좀 사이클이 완만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좋지만 주가라는 건 되게 명확하게 커브가 누워버리면 끝이거든요. 지금 이게 차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땐 좋은데 이렇게 약간 거북이등처럼 휘어지면서 눕게 되면 그 커브가 누워지는 순간에 주가가 고점 치고 내려가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디램 가격 사실 연초부터 많이들 얘기 나왔던 건데 지금 사실 지금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계속 가격 한 달마다 올려요. 막 50% 40%씩 올리는데 그게 한 자릿수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고점 인식을 하는 게 맞겠죠.